조국 부인 정경심이 그 지난 18일 중앙지법 형사 21부 이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그러네요. 오해를 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 그냥 내가 우리 남편과 자식의 삶을 망쳤습니다 하고 울었다고 그러네요. 이런 걸 이런 걸 악어의 눈물이라 그렇습니까? 이런 게 그 악어의 눈물이란 거예요. 예. 근데 펑펑 울면서 말하는 걸 또박또박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 조국이는 다 무죄고 예, 그렇더라고요. 내가 다 했고 우리 이게 그 아들 있잖아. 예. 아들도 이게 그 워낙 학폭에 시달리다가 막 불쌍해가 좀 도와준 거다. 예. 이러면서 이게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 거짓말을 다 하면서 그랬더라고요. 울고 있더라고요. 이 정경심이가 예. 옛날에 그 조국이가 말했잖아. 파리가 이게 그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요. 퍽 때려가 잡아야 됩니다. 이게 파리가 다리를 이렇게 아빠를 사실상 비빈다 해서 이게 뭐 잘못했다고 비비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틈만 하면 이게 음식을 어떻게 해 또 먹을까? 틈만 하면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파리를 때려가 푹 잡아야 된다. 조국이가 한 말입니다. 이 정경심이가 예. 얼마나 이게 저는 가정스러우냐면 혐의에 대해서요. 이번에 2년짜리 혐의가 뭐냐? 자, 옛날에 그 옛날 혐의는 자기가 이제 차명계좌로 주식도 하고 자본시장법 펀드 있잖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딸 있잖아. 조민이 예. 딸 이게 전부 입시 비리로 했거든요. 그래갖고 대법에서 4년 딱 4년 받았죠. 예. 근데 확정이 그때 됐죠. 아들 것도 이게 같이 받을 수 있었는데 아들 거는 이게 또 따로 남편하고 재판 받는다고 이게 아들이 따로 된 거죠. 예. 원래는 이게 같이 재판 받았으면 형이 또 올라갔겠죠. 근데 그때 이제 병합을 안 하고 나 이게 따로 받겠다가 이게 따로 받은 걸 어제 강백신 검사가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예. 강백신 있잖아요.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번에 혐의는 뭐냐? 전부 아들 거잖아. 아들 건데 이제 크게 보면 한 4가지 큰 게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아들도 많습니다. 예, 많더라고요. 예. 자, 옛날에 그 서울 공익인권법 있잖아. 예, 공익인권법센터 인터넷. 조국이가 그거 했죠. 예. 한인섭 교수하고. 거기에 딸도 옛날에 허위로 만들었죠. 예. 조민이 딸도 왔잖아. 그때 당국대 교수하고 예. 아들하고 와가 허위로 갔잖아요. 딸도 했잖아. 근데 조국이 아들도 두 번이나 이게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을 2번이나 허위로 발급받은데 한 번은 이런 거 처음 봐서 한 번은 2013년에 받았거든요. 예. 2013년 7월에 받은 거는 인턴 예정 증명서야. 예. 아니 인턴도 안 했는데 예정 인턴 할 걸 예정 증명서. 제가 평생 듣다 보다 말고 처음 봅니다. 인턴 할 거다 예정 증명서를 2013년 7월에 허위로 받은 거야. 야, 그 소식도 없어. 왜 받았냐? 이놈이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어디 외국이나 어디 가려고. 어디 외국에 여행 가려면 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예. 학교 결석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 서울대 인권 인턴 한다는 예정증명서 이걸 가지고 학교 결석한 걸 그걸로 이렇게 둘러대려고 그래. 받은 거죠. 그게 위조고. 그 다음에 진짜 나중에 대학원 가다 보니까 이 인턴이 필요하잖아. 예. 로스쿨 가면 필요하거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2017년 10월 달에 2017년 10월 달에 요걸 이게 진짜 이제 인터넷다. 인터넷다 이렇게 거짓말로 허위로 이렇게 발급받아서 로스쿨 대학에 제출한 거죠. 이게 2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대 인권센터 2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놈이 최강욱이 그 유명한 예. 이미 다 받아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청와국이도. 최강욱이. 예. 야, 최강욱이 사무실에 인터넷하고 허위를 했는데 날짜가 이게 똑같아. 처음에는 이게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이게 일주일에 2번 해가 16시간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9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 16시간 하면 한 번 가면 12분이야. 가는데 두는데 2시간 걸리고 12분 인터넷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예. 처음에는 이게 허위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일주일에 2번 해가 16시간 받았다. 이래가 이게 허위로 제출하고. 근데 이걸 그 다음에 결정이 실수를 해버렸지. 최강욱이는 이렇게 허위를 해줬잖아. 예. 그래가 최강욱이는 이렇게 배지 날라갈 형을 받았죠. 요걸로. 예. 근데 요걸 가지고 조국이 잘하는 거 있잖아. 똑같은 걸 컴퓨터를 돌려가 위조해가지고 똑같은 서식에 똑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이중으로 부려가지고 같은 기한에 2017년 1월부터 그 다음 2월까지 일주일에 8시간씩 368시간 봉사했다.
이걸 위조한 거지. 이건 조국이 한 거야. 정경심이 하고. 그러니까 최강욱이 좀 억울하지. 최강욱이 14시간짜리 써주고. 근데 이걸 조국이 똑같은 걸 컴퓨터로 위조해가지고 368시간을 같은 기간에. 그러게 일주일에 8시간씩 수업도 안 해. 이렇게 위조한 게 두 건이에요. 두 번째 혐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경심의 혐의가 그 유명한 우리 조지 뭐 타운의 미국 큰일한 거 있잖아. 와, 어떻게 서울법대 교수하고 그 다음에 영문과 대학 교수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3명이 오픈해가 짧은 시간에 푸는데 어떻게 그게 100점이 안 나온 게 이상하대. 그게 그 A를 못 받은 게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험 그 업무방에. 그런데 정경심은 대인관계 기피하는 아들을 위해서 집에서 도왔고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한다고 믿었는데 경솔했다. 이렇게 또 변명을 아니 이게 조국의 아들 조원인가? 아들 있잖아. 조원. 이 아들이 학폭의 피해자로서 뭐 적응이 안 되고 컨닝했다? 와, 아무리 이게 옛날에 뭐 천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하잖아. 어떻게 그러면 이게 모든 컨닝하고 범죄하면 이게 우리 아들에게 무슨 조국 아들이 그 왕따 당하고 폭행을 당했겠습니까? 그러잖아. 아니잖아. 조국이 어디 옛날에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이게 악의 눈물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아들도 그렇지만 조국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한 거라든가 동양대 PC 관련 증거 은닉에는 조 장관하고는 이제 조국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걸 또 그렇게 강조를 했대요. 그래도 남편이라도 살려야겠다 그런 모양이에요. 이번에 분리해가지고요. 정경심 이제 구형하고요. 그다음에 조국이는 정경심 이것 말고도 이게 또 혐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는 다음 달 2일 날 구형합니다. 드디어 이게 조국의 구형이 처음 나옵니다. 다음 달 2일 날 조국이 구형 몇 년 놓을지 구형하는데 제가 여기 악의 눈물 가장 가정스럽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조국이는 무죄다 무죄다 하면서 자기가 변명을 하잖아요. 정경심이가. 그러면서 그때 컴퓨터 동양대 컴퓨터 밤에 그 가가 몰래 가져오는 거 치운 거 있죠 집에. 그거 뭐 조국은 관계 없다고 그래. 자, 거기 그걸 도와줘가지고 자산관리사인데 김경록. 김경록이라고 자산관리인 있죠. 차장. 이분이 이것 때문에 이분이 완전히 이분도 인생 망가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아 해서 잘리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맞잖아. 징역 8년에 집행유예 받으면 금융기관이 어떻게 일합니까? 못하죠. 자, 김경록 씨가 집에 들어가 컴퓨터 치울 때 조국이 마주쳤죠. 고맙다고 하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인 도와줘 고맙다고 했잖아. 이걸 조국이 몰랐다고? 이걸 몰랐다? 그 다음에 김경록 씨하고 데리고 동양대에 컴퓨터 치우러 밤에 야심한 밤에 운전해가 내려갔죠. 그때 조국이 정경심과 통화했잖아. 만약에 어디 가는지 뭐 하러 가는지 김경록 씨하고 모르면 당신이 외간 남자하고 왜 밤에 내려가? 이럴 거 아닙니까? 둘이 이게 치우러 가는 거 알았으니까 조국이 통화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제 뭐 퍽퍽 울면서 결국 이게 우리 남편에게 무죄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이미 김경록 씨가 징역 2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게 진실된 고백이나 자백이 없는 눈물은요. 전부 이게 위선의 눈물, 가짜 눈물, 악의 눈물 뿐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도 정경심은 내가 천하의 나쁜 아내 엄마구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에 지금 쌓여있다. 그러면서 감정팔이를 좀 했어요. 뭐 심파죄도 아닌데 어쨌든 정경심은 지금 나와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형집행정지가 됩니까? 허리 수술한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말일까 연말까지 돼 있고요. 뭐 계속 이게 지금 연장이 되니까 또 이게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말 중에요. 이 말도 했더라고. 제 아들과 1시간 아니 10분만 앉아 이야기해 보면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바로 알 것입니다. 와, 자기 아들하고 10분만 이야기해 보면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알 거든. 정경심, 진짜 이게 조민이가 인터뷰할 때 뭐라 해서 조민이가 의사 뭐 20살이 안 하면 3살이 하고 3살이 안 하면 이게 40대 의사 하면 된다고 전 국민의 완전히 염장이 불질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유라보다 정유라는 금메달을 땄지. 근데 조민이가 인터뷰할 때 그 싸가지 없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조민 근처 취재를 왔다고 기자들 고발하고 아파트 들어왔다고 고발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이 조민이가
아무런 반성이 없잖아요. 지금도 이게 소송을 2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이게 고대하고 소송하고 부산대하고 소송하고 있잖아요. 전혀 반성이 없는. 근데 아니 조국이 보고 정경심이 보고 조민이 보면 내 아들은 안 봤지만 아들 조언도 안 봐도 비디오지. 어떻게 아들 10분만 만나보면 이게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뭐 이래 또 했잖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외국에 준비하는 자식을 도와주는 건 당연할 일이다. 아니, 자식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 그렇지만 이게 한계가 있지. 그렇게 업무를 방해하거나 큰 일을 도와준다거나 불법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위조나. 결국에 너 이제까지 정경심, 조국, 조민 한 번도 너 때문에 떨어진 사람, 이 사람들 심정을 생각해 봤냐고. 자기 때문에 조민이가 의대 한 명 가면 한 명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 고대 가면 한 명 떨어지는 거고. 너 조원이 대학원에 갔잖아. 연대 고대 다 붙었잖아. 이거 다 이걸로. 그러면 이게 떨어진 사람 심정을 생각해 봤냐 말이지. 지금도 이게 전혀 그 점에서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조민이나 조원, 이 아들, 딸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고 이렇게 진학을 했더라면 우리 사회에서도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클 수가 있었는데 조국, 정경심, 부모의 과욕이 이 자식들의 삶까지 망쳐버리는 참사를 빚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들, 참, 학부모 아닌 부모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조국이도 한마디 하면요. 이자가 여기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보면서 교수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SNS 절필한다더니 이번에 또 하나 써놨더라고. 책 하나 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 미국에는 뭐 탄핵 제도가 미국에서 생겼는데 탄핵에는 이게 무능한 것도 탄핵 사유다. 이걸 교묘하게 탄핵 제도가 미국에 넣었는데 예. 미국 걸 언급하는 척 하면서 실제는 이게 무능도 탄핵 사유라는 말은 윤석열이 탄핵해야 된다. 또 이게 정치적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찬이까지 지금 달라들었잖아요. 이해찬이는 이게 이제 이해찬이 자기 압수되고 그거는 이게 그 아태에 직접 연관돼 있으니까 이해찬이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하여튼 이 조국이 지금도 이게 입을 나불나불하면서 이게 SNS에 정권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반의 반성이 없는 거예요. 반성을 안 해. 반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이자들은요 죽도록 때려 패야 된다. 그러니까 정경심의 눈물도 악의 눈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